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정용훈입니다. 저는 오늘 원전 안전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물음표 속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 있습니다. 반대측에서 제기한 질문들인데요. 저런 걸 딱 받았을 때 저희 집사람과 저와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집사람은 어머 같고요. 저는 왜?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자동차가 퍽퍽퍽 하다 서죠. 그러면 집사람은 우리 자동차 버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했냐? 뭐냐? 저는 왜? 뭔 일이 벌어졌는가에 저는 또 관심이 있고요. 집사람은 일단 놀라니까. 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그리고 어떤 그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디테일,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왜라는 질문을 조금 던져가면서 들여다보시면은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첫째 정도 되는 고등학생이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도 저희 첫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집사람은 어머, 저는 왜? 저희 큰애는 고칠 수 있어? 못 고치면 버리고 고치면 쓰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진취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쳐서 되는 거면 쓰는 거고 고쳐서도 안 되는 거면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보자라는 것이 이 집안에도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다. 그리고 이거 겪고 나면 후유증이 남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보고 나서는 좀 더 심하죠. 우려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원전 후쿠시마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여기 있던 벽체입니다. 벽체가 어떤 건가 하면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겁니다. 가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판넬. 그걸로 해놨기 때문에 수소가 폭발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다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철근 아마 발전소를 못 가보셨죠? 예. 그래서 제가 발전소를 들고 올 수는 없고요. 철근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게 철근입니다. 이런 철근이 15,000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네. 1.2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둘러가지고 빽빽하게 수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경주 지진에 2000배 지진이 와도 경락 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사하다가 여기 빈 곳이 생겼습니다. 비정상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도 괜찮은 걸로 평가가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고치고 다시 개비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이 안에서의 어떤 안에 걸 가둬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비행기 충돌입니다. 이게 충돌 전이고요. 팬텀기인데 들이받고 나면은 한 6cm 정도? 이 정도가 파입니다. 대형 민항기가 오면은 조금 더 파입니다. 뚫지를 못합니다. 제가 후쿠시마는 우리나라 원전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원전입니다. 어디 있느냐? 미국에 있습니다. 3마일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요 원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녹았어요. 수소가 생겼어요. 수소가 폭발했습니다. 근데 밖으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기 카터 대통령 시찰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저런 여유를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쪽 손 딱 놓고 이렇게 시찰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바로 경락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바깥으로는 경락 건물 우리나라 원전과 같은 원전에서는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바다가 있습니다. 해일, 우리나라는 태풍이 올 때 하필이면은 만조, 밀물 들어오고 하면은 또 해일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일본에서 지진이 있으면은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만은 해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m 위에다가 발전소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또 10m 방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오면 막으라고 발전기에는 방수문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못 들어가게. 그래도 혹시 들어가면은 물을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는 물 속에서도 작동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동형으로 발전차와 소방차, 물과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하게 지키는 것 간단합니다. 물 넣으면 됩니다. 물 넣어서 식히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방비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실패했을 때 앞에서 보여드렸던 3마일 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면 결과는요, 바깥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극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신고리 566은 더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미국과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인정받은 거 어느 정도인지 하면요, 일본, 프랑스 5년 넘게 몇 천억 들여서 했습니다. 하다가 포기했어요. 우리나라가 그걸 성공한 겁니다. 유럽 인정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받은 나라들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두 개 종합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증을 받은 원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원전을 지금 공사를 중단을 해놨고요. 그것을 공사를 재개할 거냐 아니면 중단해버리고 치워버릴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7기 있는데요. 보여드렸던 신고리 566과 같은 최신 안전성을 가진 원전 6개로 숫자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각각이 안전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사고 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 3마일 보셨죠? 그 옆에 이렇게 증기 모락모락 냉각하는 거 나오는 게 바로 옆에 있었던 겁니다. 같이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고리 2호기 물렀는데 필요한 설비는 고리 3호기에서 쓰지 않습니다. 고리 3호기에서 쓰는 거는 4호기에서 안 씁니다. 서로 따로따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고 나는 것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짓는 이유는요, 부산, 울산, 경남에 일달이 많고 산업이 많습니다. 그 전기의 50% 정도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원자력으로요. 고리와 신고리. 나머지 50%는 어떻게 또 해야 됩니다. 신고리 566을 안 지으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짓는 것이 맞고요. 보시면은 상해, 토론토, 뉴욕 인구, 주변 인구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짓습니다. 필요가 있는 곳에 짓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받는 방사선 0.01 기준치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상 운전 시에 원전 안전합니다. 갑상선암 원전 주변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들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 벨기에, 그리고 영국 있었습니다. 인과관계 없음으로 다 종결이 됐고요. 우리도 아마 그 과정을 이제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 월성원전 주변 위험하다. 제가 이거 막 발표 자료 막 급히 만들 때 그날
도대체 얼마만큼 나오나? 여기 10월 11일로 돼 있죠. 그때 자료입니다. 월성 원전의 건식 저장고 뭐냐면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 해서 갖다 세워놓으면 됩니다. 고효폐가 0.095, 서울이요 0.118. 차이가 없죠. 저 정도면 그냥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더 작다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정도 차이는 그냥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이라고 해서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미군이 피폭당했다.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시켜서 다 보고서까지 완간을 했습니다. 인과관계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용 해결료 방법이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시설,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군사용 원자로에서 나온 것들을 처리하지만 하여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핀란드, 스웨덴 부지 있고요. 스위스 후보 부지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 이렇게 저장하고 있고요. 사람들 주변에 걸어 다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지가 있겠느냐? 지진 많고 화산이 있는 일본이 전국 토의 70%가 적합한 걸로. 주민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리 5, 6 건설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작은 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면 쓰레기는 없어지고 거의 없어지고 자원만 남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입니다. 그거 나중에 우라늄 광산 찾는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리고 10만 년, 만 년 어떻게 가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고조선 시대의 청동 거울입니다. 구리에다 뭐 다른 거 좀 섞은 거 있죠. 청동 거울인데 폭이 0.2mm입니다. 그게 2,400년 동안 살아 있습니다. 5cm짜리 구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끄떡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를 쉽게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온실가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LNG 누출되는 것 따지면 석탄보다 나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 5개에서 10개 정도는 적어도 25년 지나면 더 지어야 되는데 그게 왜 굳이 LNG라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전기의 절반 50%. 왜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산화탄소 절반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더 미치지만 적어도 절반. 그러면 원자력과 재생을 합해서 적어도 50%는 우리가 하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이 됐습니다. 고리 1호기 시작을 했죠. 그때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 에너지였습니다. 우리 에너지.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조금 더디게 와서 지금까지 1몇 %지만 계속해서 저 때부터 노력을 해왔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표준형 원전을 이제 완성을 하고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IMF 위기 극복할 때 김대중 대통령 IMF 위기 극복할 때 도움 많이 되었고요. 우리의 자원 문제와 환경 문제, 우리 에너지 그리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셨었습니다. 사실은 원전을 없애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바꾸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폐기물 처분장 확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 수밖에 없다. 대도시 근처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을 건가, 이 나무를 찍어버릴 건가.
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